반갑습니다. 블랙라벨 스텝 2 완성 수업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미 강좌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블랙라벨 맞습니다. 시중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블랙라벨이라는 문제집 안에 스텝 1, 2, 3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는 스텝 2에 있는 문항을 같이 풀어내는 수업을 앞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떠한 학생들이 들었을 때 좋을지에 대해서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미 언급을 했듯이 정말 스텝 2에 있는 문항을 풀이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텝 2에 있는 문항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히 풀어내는 연습을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를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된다 라는 포인트거든요. 잠시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어렸을 때 악기를 배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악기를 정말 다뤘었는데,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한 6년 정도를 치고, 지금 성인이 돼서 또 취미로도 피아노를 치고 있고요. 플룻 같은 경우도 제 기억상으로는 한 7년 정도 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야금도 했었는데 참 이것저것 많이 했죠. 가야금도 한 6년 정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의 악기를 배우면 5년 이상은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어서 그런지 뭔가 하나를 시작하면 좀 알 수 있을 때까지 뭔가 느낌적으로 내가 약간 이거를 잘 하고 있다? 이제 뭔가 좀 알겠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좀 끝장을 보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게 수학적인 성향에서도 되게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제일 많이 학생들한테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풀다가 도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멈추고 다른 문제로 건너뛰어 버리거나, 아니면 숙제를 하는데 중간에 막 뭉탱뭉탱이씩 안 풀고 막 징검다리처럼 풀어오는 유형들의 학생을 봤을 때 진짜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뭔가 하나를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왜 애매하게 마무리 짓고 넘어가려고 하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눈앞에 주어져 있는 걸 완벽하게 다 끝내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한 권을 정말 제대로, 한 권 중에서도 정말 딱 극소 파트 하나를 제대로 알고 넘어가는 습관을 들여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공부 습관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수업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스텝 2 완성이라는 테마를 내걸었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 시험지 내의 난이도로 봤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내신 시험에서 객관식 중반부에서 후반부 정도 난이도에 해당하는 문항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난이도의 문제를 다루는 수업은 아니고, 정말 객관식 한 12번에서부터 16번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준심화에서 심화로 연계되는 문항들까지 살펴보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쩔 때는 스텝 2 문항이지만 스텝 3 같은 느낌이 드는 문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는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쉽게 말해서 변별력 있는 문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춰냈을 때 우리 시험에서 등급을 가를 수 있는 문항에 해당하는 유형들까지 같이 살펴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업 난이도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런 느낌이고요. 수업 진행 방식에 있어서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스텝 2에도 이제 1번, 2번, 3번, 4번에서 대부분 한 30번대까지 문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1, 2, 3, 4 이렇게 문제 순서대로 보겠다가 아니라, 문제가 30문제가 있으면 그 30문제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같은 유형으로 묶어낼 수 있는 제 시각으로 분류된 테마별 문풀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항식의 연산과 나머지 정리가 공통수학 1의 첫 번째 대단원인데요. 이 첫 번째 대단원 내의 30문제를 제가 생각했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풀이되는 테마 5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테마별로 아무래도 풀이 방법이 좀 닮아있고 문제 생김새도 닮아있고 나와 있는 조건도 비스무리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다룬 문항들에 한해서는 닮은 점을 파악을 하시면서 이제 이런 조건이 나오면 이렇게 풀었었지라는 연상 기억력을 심어주는 것이 가능하도록 수업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실 때도 그냥 무지성으로 우리가 1번부터 30번까지 마구잡이로 풀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공통된 느낌의 문제들을 잘 관찰하면서
풀어내는 능력을 길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항을 보는 눈을 길러내면서 실제로 실전 시험에서 해당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풀면 좋을지에 대해 본인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을 누가 들으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기본 문항들과 실전 문항들 사이에 좀 큰 괴리감을 느끼는 학생이 들었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제로 현장 강의에서 학생들을 만났을 때 다들 많이 하는 얘기가 막힌 혀를 뚫어준다. 쌤의 풀이가 정말 꽉 막혀있던 뭔가 그 괴리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직관력을 좀 기르는데 좋다라는 강의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수학이라는 게 되게 웃겨요. 그냥 기본 개념을 가르쳐 줄 때는 막 그냥 단어의 뜻 이런 거 가르쳐주고 그래프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리는지 정말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만 가르쳐놓고,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알파벳만 가르쳐놓고, 자 이제 알파벳 배웠지? 알파벳 배웠으니까 우리 애플 써보자. 갑자기 그러면 이제 처음 배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A로 시작할 것 같긴 해. 애플이니까 P가 나오겠지? 근데 P 2개 나오는 거를 알파벳만 배우고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 느낌이 드는 과목이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도 알파벳 가르쳐놓고 어떻게 읽는지만 대강 가르쳐줘. 근데 그거 가지고 조합해내는 건 문제를 풀어내는 여러분의 몫이다라고 되게 무책임하게 던져주는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개념만 적용해서라도 풀 수 있는 기본 문항은 여러분 개념만, 문장 뜻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립니다. 근데 실전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문항에서 나와 있는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도입부 풀이들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 어떤 풀이 도입으로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직관력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런 조건들이 나오는 문항들을 묶어서 관찰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그 공통점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테마별 문풀 수업을 준비를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실전 문항에 조금 이제 괴리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들었을 때 물꼬를 트는 수업의 역할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박스형 문항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들었을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블랙라벨 교재 내에 여러 가지 학평 기출들도 있고 학평 기출 스타일의 변형된 문제들도 있는데, 여러분 많이 어려워하는 문항이 이제 조건 가와 조건 나를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 찾아내기, 동시에 만족하는 식이나 함수를 찾아내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독해하는 걸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박스를 보자마자 본인이 좀 쫄아버린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 이거를 뭐 문장의 뜻은 해석을 하겠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얘를 융합시켜서 문항을 풀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막한 친구들이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조건을 관찰하고 조건 속에 숨어있는 의미들까지 어떻게 파악해 나가는지, 걔네를 어떻게 재조립해 나가는지를 다루는 수업으로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집 하나를 내가 건드리긴 건드리는데 한 번도 제대로 끝내본 적이 없다. 또는 내가 공부하는 스타일 자체가 좀 중구난방 이것저것 다 펼쳐놓고 하는 스타일이다. 왜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험 기간에 공부하려고 딱 앉았어. 이상하게 책상이 막 더러워 보여. 그래서 책상 정리를 막 시작을 하죠. 책상 정리 다 하고 나서 자 이제 공부를 시작해볼까? 근데 사실 앉을 때는 수학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영어가 좀 급한 것 같아. 그래서 영어를 펴놓고 또 공부를 하다가 근데 아까 수학 하려고 했으니까 수학도 해야 되는데 하고 수학도 동시에 펴놓고 약간 갈팡질팡하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친구들이 딱 엉덩이 무겁게 앉아서 하나를 완벽하게 끝내는 습관을 들이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수업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정말로 이 국소 파트, 그렇죠? 스텝 2라는 국소 파트에 집중을 해서 퍼펙트하게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몰입감 있게 제대로 저와 함께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업을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라는 가이드라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게 문풀 수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강의 시작을 할 때 제가 예고를 할 거예요. 오늘은 무슨 단원의 어떤 테마로 문제를 풀 거고 해당 테마의
맞는 문항들은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이다 라고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겁니다. 자,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그 문항들부터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한 문제당 진짜 오래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난이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 15분까지는 고민을 해보자. 제가 보통 한 영상에서 많게는 한 8문항에서 9문항 정도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길죠. 길지만 모든 문항이 다 15분 고민을 필요로 하는 문항들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좀 쉬운 문항도 있고 좀 어려운 문항도 있죠. 근데 정말 엉덩이 무겁게 내가 앉아서 심화 문항 8개를 충분한 시간 동안 고민해 본다라는 것만으로도 공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시정지 누르시고 어떻게 푸는지 스스로 일단 도전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파트를 건너뛰고 바로 제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관찰을 하신다면 제가 설명하는 게 기억에 잘 남지가 않을 거예요. 왜 몸으로 고생하는 게 몸이 더 많이 기억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수학도 몸이 좀 고생을 해봐야 다음번에 그 고생을 하기 싫으니까 더 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풀이 방식이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렇게 풀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기억이라도 남길 수 있도록 풀어보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이 풀어보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의 풀이랑 제 풀이랑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발생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차이점을 인지하면서 공부하는 것, 이 부분이 바로 문풀의 막힌 혀를 뚫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비교를 하려면 대상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일시정지 버튼 풀어주시고 다시 플레이 하셔서 해당 회차에서 다루게 되는 문항 풀이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본인이 풀었다는 가정하에 내 풀이도 있고 쌤의 풀이도 있는데 만약에 쌤의 풀이랑 동일해. 그러면 잘 풀었다. 앞으로 이렇게 풀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본인이 푼 거랑 제가 푼 거랑 어느 지점이 다르다. 근데 쌤 풀이가 더 효율적인 것 같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필기를 하시고 또는 이 문제는 결국 내가 못 풀어냈는데 쌤의 풀이를 보다 보니까 내가 이 지점에서 막혔어. 근데 쌤이 푼 대로 풀면 될 것 같아 하는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막혔던 지점에 대해서 필기를 하면서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냥 필기해라 이러면 조금 구체적인 예시가 없으니까 막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학 노트라 하면 이런 형태의 노트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4분할된 노트. 그래서 쌤도 4분할된 노트를 일단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수학이라는 게 그냥 A4 문제 중구난방 풀다 보면 내가 무슨 풀이를 어디에다 썼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구역이 나눠져 있는 그러한 컴팩트한 종이에서 풀어내면서 본인의 풀이 과정 흐름 자체를 관찰하면서 풀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제가 가져온 거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게 무슨 테마의 몇 번인지 작성하셔야지 되고 그에 따른 본인의 풀이를 작성을 하시는데 본인의 풀이는 이 왼쪽 세로 파트에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대로 흐름 따라서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웬만한 블랙라벨 문제, 스텝 2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칸에 다 쓰기 좀 어렵습니다. 계산 흐름이 되게 복잡해지는 경우들 또는 그래프의 케이스가 여러 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한 2칸 정도는 쓰신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미 여러분 그 블랙라벨 풀려고 했을 때 문제집 내의 공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저도 사실 책에다가 그대로 푸는 거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절대로 그 작은 공간 안에 여러분이 그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문제를 풀려면 연습장이 필요해요. 근데 연습장 이왕 쓰는 김에 좀 더 효율적으로 쓰면 좋으니까 4분할 노트에서 반쪽은 여러분의 풀이를 쓰는 공간으로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제 1사분면 위치죠? 네, 제 1사분면 위치에 오른쪽 위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막혔던 지점에 대해서 필기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풀이랑 제 풀이를 비교해 봤을 때 뭔가 차이점이 발생했던 지점에 대해서 따로 필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복습을 할 때 한눈에 더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복습 포인트 기록하면서 2회독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통 여러분이 문제집 하나를 풀잖아요. 풀고 던져버리고 다시 안 봐요.
그리고 어디로 가? 다른 문제집으로 가. 왜냐면 요새 너무 컨텐츠도 많고 여러분들 풀어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풀어보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정말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다 풀었으니까요. 근데 어떤 문제집이든 간에 어떤 책이든 간에 한번 풀었으면 다시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가 여러분의 장기 기억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다시 안 보고 문제집 풀고 그냥 넘겼어. 그럼 다음번에 그 문제를 마주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풀었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다 풀고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이 문제 어떻게 생겼었는지 관찰을 하면 나중에 복습까지 했기 때문에 내가 저번에 이런 지점에서 막혔었는데 쌤이 이렇게 풀라고 했었는데 그거까지 내가 복습을 했어. 확실히 한 번 더 봤기 때문에 눈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초면의 문제라는 느낌은 조금 많이 벗어나는 그런 연상 기억력을 통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건 풀어본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복습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습하면서 뭔가 내가 복습하면서 한 번 더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쓰는 공간으로 마지막 공간을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학창시절에 이런 느낌으로 수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문풀 수업을 들을 때는 이런 수학 노트를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복습할 때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결국엔 본인이 어렵게 느껴졌던 문항을 위주로 복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문항 복습할 때 풀이 과정이나 계산 과정을 복습해라 그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렸듯이 테마별로 그러니까 내가 어렵게 느낀 문항들이 공통 테마 내에 되게 많을 확률이 높아요. 그 유형에 약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 같은 유형의 문제들끼리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발견을 꼭 하시고 그 공통점에 나와 있는 조건이 등장하는 문항에서는 내가 복습한 포인트 그대로 도입부를 작성하면 풀릴 확률이 높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테마별로 템플릿 공통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복습을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교하고 퍼펙트하게 스텝 2에 있는 모든 문항들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스텝 2 내에 있는 문항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또 그 안에서도 소단원별로 나눠져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서로 다른 수단원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풀린다면 똑같은 테마로 묶기 위해 정말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문항풀이를 시도를 해봤어요. 그만큼 여러분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문항풀이를 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책 한 권을 끝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좀 텐션 올려서 저와 함께 블랙라벨 완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